여기까지 꽉 껴. 원판 여기까지 다 껴. 끝까지 다 낀 다음에 자세가 중요해. 이러면 이렇게 하면 트레이너가 막 회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원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회원님. 이러면서 1시간 내내 PT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쳐요 다쳐. 이러면 다칩니다. 아니 저것도 저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하면 끝나요. 그 봉에다가 원판 넣기 힘들잖아. 봉에다가 원판 막 이렇게 집어넣기 힘들단 말이야 초보가. 그 보면은 요렇게 바가 요렇게 돼서 줄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쇠 봉이 있어요. 바가. 그래서 요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요렇게 땡기는 게 있어. 이렇게 땡기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한두 칸에 놔. 한두 칸에 놓고 어떻게 플레이하냐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쭉쭉 땡기면서 뒤로 누웠다가 앞으로 내리면서 존나 탕 소리 나게 놔. 그 추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는데 그게 올라왔다 확 내려가거든. 쫙 뒤로 누웠다가 탕 내려놓고 뒤로 누웠다가 탕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한 10번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 존나 시끄러워해. 뭐야 막 이래. 근데 트레이너 한 4-5명 있잖아. 슈탕 슈탕 막 이러고 있으면 막 가가지고 회원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원님 이거는 이렇게 허리 펴보세요. 자 요거 이렇게 조금 넣고 허리 펴. 요 부동 자세 여기 멈추고 그럼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요거 운동하는 거 하나 배웠어요.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기고 가슴이 하늘을 보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거구나 하고서 배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모르는 걸 찾았어. 막 이거 막 무슨 조정 경기할 때 쓰는 것처럼 생겼는데 무슨 사람들 막 배에다 땡기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런 거 전부 한 2칸 한 칸에 놔요 그냥 보통 그거 땡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허리 구부정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존내 내. 탕 막 이렇게 있으면 회원님 그거 다 부서져요. 아이고 참 말이면서 와. 어떻게 하는 건데 몰라서 그러죠 말. 누워서 하는 건가 말면서 누워서 막 이러고 있으면 똑바로. 그리고 그 러닝머신 뛸 때도 그냥 처음 타자마자 한 15로 올려 속도. 그럼 존나 빠르거든. 15로 올리고 이 발 뒤꿈치로 이 트레드밀 이거를 부시겠다는 느낌으로 존나 세게 뛰어. 빵빵 이렇게 뛰고 있잖아. 그러면은 저기서 막 그냥 막 트레이너들이 씨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뛰어와가지고 회원님 그래서 막 속도 줄여줘. 아니면 이멀전시 그 키 빼버려 그냥 빵 끼버려. 아이고 그게 다치세요.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30분 유산소로 한 2-30분만 뛰면 되는구나 하면 배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지. 요 무릎 요거 드는 거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드는 거 있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드는 거 있어. 요거 존내 가볍게 하면은 애가 위에서 한번 켜요. 요 존내 가볍게 하면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뽕 하고 올라와. 그럼 뽕 차고서 그 재밌어가지고 뽕 차고 공 차듯이 빵빵 차자. 그러면 태강 막 이러거든 말이야. 그럼 또 하나 배우고. 아니 제가 기구들을 하나도 안 써봤는데 아무도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잘 몰라서요. 이러면은 저희가 그냥 처음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오늘 배우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맨날 PT 끊으려고 막 코 비고 있다가 돈 좀 많아 보이고 그러면 와가지고 좀 도와드릴게요 이러고서 이거 퍼스널 트레이닝 받으셔야 돼요. 저희 뭐 전문 막 이러면 맨날 이렇게 영업하던 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사람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슥 지나가고 바닥에 있는 물이나 한번 쓱 닦고 지나가고 이러다가 그 지랄하면은 나한테 어텐션 되지. 이거 누워서 발 미는 것도 있어. 누워서 위로 발 미는 거. 그것도 존나 가볍게 원판 다 빼. 원판 다 빼. 빈 걸로 만들어. 빈 걸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한 2m 쏜다는 느낌으로 빵 차 그냥. 그러면 저 끝까지 해서 탕 맞고서 다시 뚜껑으로 내려오면 또 발로 받아서 또 팡 차고 또. 근데 그러다 부서지면 물어내야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하시나요?
OT도 안 해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헬스장 다니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운동을 배워요. 난 안 할 거야. 내가 이건 안 꺼내려고 했건만 수염바 씨 산적이야 뭐. 왜 장비가 트위치에 있니? 내가 수염을 기르고 싶어요. 제가 진짜로 저 막 수염 약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 어떻게 보면 수염이 이게 완전 남자의 상징이잖아.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수염 쫙 이렇게 날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그리고 패션도 수염 기르고서 옷 막 그냥 거지같이 이렇게 입어도 약간 깔끔함이 중간중간에 묻어있으면 패셔니스트해 보여. 패셔니스타야 완전. 이거 막 약간 수염 있는데 막 옷 막 다 막 뜯어져 있어. 막 뜯어져 있고 막 그런데 안에 이거 티는 말끔한 티고 막 되게 긴 양말 단색 양말 긴 거 신어가지고 근데 신발 막 개 비싼 거 막 신고 막 이러고서 시계 막 롤렉스 차고 이러고 있으면은 거지 같은데 되게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거기다가 번거지 모자 같은 거 거지 같은 거 하나 쓰고 선글라스 이렇게 끼고 다니면 딱이야. 그래서 아씨 나 수염 길러야 되겠는데 그래서 수염을 엄청 길렀어. 이프님이 처음에는 길러봐 그랬었거든. 근데 기르면 기를수록 점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점점 기르면 기를수록 멋있는 게 아니라 거지가 되더라고. 여기 이렇게 턱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턱이 이게 빵빵한 거 이걸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턱으로 이게 안 떨어지고 이게 볼로 오더라고. 볼이 새카매져. 볼 지금도 아침에 면도 안 하면은 거칠거칠해요. 여기 나중에 이제 금다리 태어나서 아우 내 새끼 이러고서 긁으면은 금다리 얼굴이 이렇게 싹 이렇게 스카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2주인가 일주일 반인가 길렀어 그때. 나 수염 자르기 귀찮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와이프한테 뽀뽀를 해요. 어느 순간부터 뽀뽀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이렇게 피하더라고. 그래서 왜 뽀뽀 싫어? 아니 따가워. 조금만 더 기르면 괜찮아. 일주일 반이 지났는데 뽀뽀를 안 하니까 서로 서먹해서 이제 수염 길렀을 때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 계속 이렇게 버릇이야. 수염 잘하면 수염 있는 사람들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이럴 때 수염 없는 사람들은 막 이러는데 수염 있잖아. 만질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생각할 때 그리고 계속 턱 만져 이렇게. 그리고 볼 이렇게 한번 쓰다듬고 막 이러면서 막 볼 쓰다듬고 막 이렇게 약간 고민하고 그럴 때 되게 멋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지. 특히나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수염을 그러면 따갑지 않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고 찾아봤는데 수염이 길어져야지 덜 따갑다 그러더라고. 그치. 손등 간지러울 때 긁는 건 저녁 되면 가능이야. 저녁 됐을 때 밥 먹고 났는데 손등 이런 데 간지러. 바로 턱에다 갖다 대. 이렇게 하면 개 시원해. 그거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수염 밀고서 학교 갔는데 오후쯤 되면은 선생님이 넌 수염이 좀 나면은 자르고 다녀라 그러고서 한 대씩 맞았어. 그래서 되게 억울한 거야. 나 분명 아침에 했는데. 그래서 나 학교 갈 때 칫솔하고 면도기 들고 간 적도 있어. 이빨 닦고 그리고 애들 안 볼 때 비누 살짝 발라가지고 그 왜 학교 가면은 비누 이렇게 봉에 이렇게 쇠 같은 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삐걱삐걱 돌리게 돼 있는 비누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꽂혀 있잖아. 무슨 초록색 비누 겁나 큰 거 이런 거 둥그런 거 무슨 알처럼 생긴 거. 면도기로 갖다 그거 한번 싹 긁어. 그러면 면도기 사이사이에 비누가 발린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애들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다. 얼굴에다 이렇게 막 물 묻히는 척하면서 물 묻히다가 막 싹 하고 물 묻히는 척하다 싹 하고 애들 들어오면 갑자기 막 세수하는 척하고. 그렇게 수염이 좀 잘 나. 여기 구렛나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원래 일자로 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일자로 나는 데야 여기가. 이거 지금 구렛나루도 제가 여기 앞에 이만큼 깎은 거예요. 원래 이만큼 더 있어요. 이만큼 더 자라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가 자른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이게 구렛나루가 내가 봤을 때 원래 이게 일자로 그냥 이만큼 떨어지는 건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발소를 다녔거든요 제가. 구렛나루 있으면 아저씨들이 꼴을 못 봐. 가죽에다가 칼 있지? 나 이게 칼이야. 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 그 손가락으로 만져봐. 다시. 그 다음에 막 이런 무슨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이렇게 있어. 거기에
솔이 겁나 빵빵하게 있는 되게 부들부들한 무슨 뭐 하얀색 거품이 막 나 있는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 갖다가 촥 이렇게 그러고서 여기다 대고서 여기 위에 살을 잡아. 여기다 칼을 대. 요거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살 있지. 이걸 당겨.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를 다 깎아줬어. 맨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애기 때부터 한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이발소를 다니는데 이발소에 갈 때마다 아저씨가 여기를 그냥 일자로 그냥 막 다 잘라버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나는지 알아? 구렛나루가 이렇게 나 이렇게. 그 칼자국대로. 이탈리아 지도처럼 여기 구두 발처럼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장화처럼 되는 거에서 턱 수염에다가 여기 이 수염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나니까 얼굴 가면이야 그냥. 그렇게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프님이랑 뽀뽀를 해야 되는데 뽀뽀를 뭐 아마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밀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막 그렇게 지저분한 수염이었는 상태였는데 다 밀어버렸어 그냥. 다 밀고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민 게 더 낫대 이프님이. 그래서 그냥 뽀뽀해주니까 뽀뽀 막 뽀뽀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한 달 2달 전 이프님이랑 이제 그 수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염 한번 더 길러볼까요? 뭐 그랬더니 오빠 그때 내가 말 안 했는데 진짜 아저씨 같았어. 그래서 지금도 아저씨 같잖아. 아니야. 나는 오빠가 얼굴이 되게 동안인 줄 알았는데 수염 기르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깎은 게 나아 그러더라. 그 충격으로 그 이후부터 수염을 안. 구한화사 왔을 때, 입 돌아갔을 때, 그때 고3 때였나 그래요. 보통 입이 돌아갔다 그러죠. 갑자기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샤워하면서 이제 비누로 갖다가 얼굴 씻고 말이잖아. 근데 얼굴 씻는데 아 눈이 따가워. 오른쪽이었나 왼쪽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이쪽이었나 보다. 여튼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눈이 막 따끔따끔해.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눈이 따끔따끔하냐. 물로 막 씻고 그래서 막 양치도 하고 막 그러고서 학교를 갔어. 학교 가고 밥도 잘 먹고 그러고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 집에 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 그 다음날 됐는데 세수를 하는데 또 눈이 엄청 따가운 거야. 그래서 나는 눈에 상처가 났나 생각했어. 비눗물이 이쪽은 비눗물이 들어가도 그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쪽은 방어를 못 하는구나. 아 이게 눈에 뭔가 상처가 났나 보다. 뭐 자면서 아니면 컴퓨터를 내가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이따가 안과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그날 점심으로 짜장면이 나왔어. 그 그냥 짜장 소스에다가 우동면 준 거.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씹는데 이게 이상해. 이렇게 입에 집어넣고 이렇게 씹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짜장이. 그래서 뭐지 이상하다고 해서 입에 넣고서 씹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나와. 그래서 뭐지 왜 이쪽으로 나오지? 앞에 친구들이 아 더럽게 씨발 하면서 막 수저 던지고 막 이러면서 아 잠깐만 있어봐봐. 짜장면을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는 씹은 짜장면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아 토할 것 같아 개씨발 이러면서 막 시판 던지려고 그러면서 자 이제 있어봐 나 이상하게 막 짜장면을 먹었는데 자꾸 왼쪽으로 나와. 막 짜장면을 먹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 오 이상하다. 물을 막 먹었어. 물 막 먹고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를 막 물이 막 나가는 거야. 뭐야 왜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뭐 이상하다. 이게 그냥 이러고 지나가겠거니 입이 그냥 이상한데 이러고 말았어.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그날 저녁에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어. 노래방을 가서 막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 부르는데 그때는 한창 막 소찬이의 티얼즈를 남자가 부르고 막 뭐 맨날 크립 부르고 막 쉬지곤 부르고 맨날 그럴 때야. 막 여튼 그런 막 김경호 노래 같이 막 그렇게 막 샤우팅하고 이런 락이 유행이어서 그 막 샤우팅하고 막 높이 올리고 이게 노래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의 그 기준이었어. 가면 애들이 막 우선 예약하고 막 그런 게 전부 락이야. 이야 막 이러는데 와 씨발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 오른쪽 귀는 괜찮은데 왼쪽 귀가 막 터질 것 같아. 막 누가 내 귀에다 대고서 샤우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여기 스피커 존나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똑같은데. 나 귀 너무 아파. 귀 터질 것 같아. 나 이거 나갈 것 같아. 고마. 야 소리 좀 낮춰봐. 그랬더니 아니 원래 노래방 소리랑 똑같은데 왜 그러니? 근데 왜 이쪽만 그러냐? 막 이쪽만 그러냐? 막
아 귀 아파 귀 아파 말 귀를 막고서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다 하고서 나왔어.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내가 그때 심각하게 느낀 게 이게 귀가 잘못됐구나라고 이 눈이나 입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꼈어. 귀가 나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비인후과에서 막 이제 하는데 막 이렇게 보더니 귀밥이 좀 많네요. 귀밥 좀 청소해드릴게요. 그래서 귀밥 막 빼. 뭐 고막에는 큰 상처나 그런 건 없는데 어때 증상이 어때요? 높은 음이 나면은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막 깨질 것 같이 귀가 막 너무 아프다고 막 그래서 그랬더니 아 그래요? 이거는 그 귀 안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뭘 해. 그래서 요즘 뭐 이상한 거 없었냐 다른 거.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비인후과 갔는데 생각하다가 요즘 입에 이게 뭘 마시면은 입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고 대수하고 그럴 때 왼쪽 눈이 계속 따갑고 하여튼 왼쪽 쪽이 이렇게 다 약하고 그런 것 같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이고 그러더니 그 지금 여기서 그럴 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보래.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한의학적으로는 구안화사라 그러는데 양약에서는 안면마비인가 뭐 안면마비라고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그 구안화사 왔다는데 이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그러면은 그 입이 돌아간 건데 입은 안 돌아갔네. 입은 안 돌아갔어. 그걸 병원 가야지.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한의원에 갔지. 한의원에 갔더니 또 지그시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없거든. 맨날 밤만 샜지. 뭐지? 그때 한창 울티마 온라인 할 때여서 울티마 온라인 하다가 내가 뭐 좀 짜증이 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잘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요즘에 한숨 많이 쉬었냐. 그래서 그냥 한숨 그냥 나오는 대로 쉬었다. 한숨을 좀 자주 쉬는 편이니 최근에만 좀 한숨을 많이 쉬었다. 마음에 바람이 들어서 그런 거래. 마음에 풍이 왔대.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가슴에 풍이 와서 그게 이 얼굴로 오면은 구안화사가 와서 얼굴이 돌아가는 거 그 한쪽이 마비되는 거. 침을 맞아야 되겠대. 와 씨부랄. 난 이 마비된 데만 침 놓는 줄 알았더니 반대쪽도 놓더라고. 그러고 나서 몸이 허해서 그러고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니까 한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라탕인가를 먹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어. 근데 그 한의원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의사가 이게 원래 그냥 가만히 두면은 한 달 정도 간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면 보름 정도에 그냥 낫는 경우도 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둘 경우에 그냥 그대로 고정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치료를 받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자라탕에 먹고 그 자라탕이 우리서 뭐 탕을 끓여서 이렇게 매운탕 먹듯이 먹은 게 아니라 그 한약으로 자라를 삶았나 봐. 몰라 내가 자라를 본 적이 없어.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먹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보름 동안 먹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 우선 코가 이게 안 돼. 이 양쪽 다 이렇게 돼가 안 돼. 한쪽이 이쪽이 멈춰 있고 이쪽만 커져. 이어폰을 2개를 못 들어. 이어폰을 2개 들으면 이 귀가 터질 것 같아. 한쪽이. 그래서 한쪽 빼고 다니고 이어폰. 그리고 국물 있는 걸 못 먹어. 국물 있는 거 먹으면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물이 일로 흘러내. 그래서 밥을 먹고 고기를 쳐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세수할 때 왼쪽으로 비누질할 때 눈 있는데 이 안에 비누가 존나 들어. 이게 눈이 우리 이렇게 꽉 감으면 이게 안 들리잖아. 이게 눈이 안 열리잖아. 그냥 막 열려 그냥 열려.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짝만 대도 그냥 눈이 핑 하고 열려. 눈에 이게 매가리가 없어. 지가 혼자서 그냥 열려. 그래갖고 세수할 때 한쪽 눈 계속 비누로 갖다가 미싱하고. 그래서 한쪽은 비누로 못 씻고 이쪽 볼만 씻고 맨날 눈 있는 데는 그냥 물로만 하고. 아침마다 그지라 샤워도 못해. 샤워할 때 눈 이렇게 감고서 샤워하면 이렇게 머리 감으면 샴푸 이렇게 내려오면 샴푸 그대로 다 들어. 샴푸가 여기 뒤에 이제 측두엽 있는 데까지 닿는 느낌이 나더라고. 샴푸도 못하고. 한 번은 학교에서 우리 복학생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내 친구 여기 앉아있고 나 여기 앉아있고 뒤에 복학생 형 앉아있고 복학생 형 옆에 또 우리 동창 하나 앉아있고 친구도 앉아있고 셋이서 이제 막 얘기하고 놀고 있었어.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나를 푹 그렇게 치더니 야이씨 막 삐야 표정을 그따위로 왜 비웃어 막 이러는 거야. 에? 나 비웃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런 거야 나한테. 그래갖고 아니 형 저 그게 아닌데 그랬더니 아까부터 표정이 족같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해. 그러면서 뭐 일어나서 막 때리려고 그래. 그래서 아니 형 잠깐 있어. 잠깐 있어 보세요. 형 이렇게 해보세요. 코 이렇게 발랑발랑 거려봐요 형.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발랑발랑 거리는데 한쪽이 안 움직이잖아. 뭐? 형 저쪽 안 움직이죠.
형, 저 이쪽 얼굴 이렇게 반 마비됐어요. 아니 저 이쪽 얼굴이 지금 그 풍화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요 형. 이쪽 얼굴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형이 말할 때 웃는다고 웃은 건데 그게 이쪽이 안 움직여서 그랬나봐요 형. 죄송해요 이랬어. 그랬더니 미안하다 야. 나 너 아픈 줄 몰랐어 미안해. 형 괜찮아요. 형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막 야 미안해 너 아프는 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막. 아예 형이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야 다음에 형 만나면 형 빵 사줄게 미안해 막.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굴이 또 이쪽만 웃고 있어. 이쪽만 웃고 있고 이쪽은 거의 아수라 백작이야. 이 원래 사람이 얼굴이 비대칭이거든. 약간 이렇게 해서 얼굴 뭐 보조개나 이거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비대칭이야 원래는. 근데 나는 비대칭이 아니었어. 여기 보조개 들어가고 막 여기 이렇게 막 좀 주름지고 이런 것들이 양쪽이 거의 비슷했는데 그때 이쪽 한쪽을 거의 한 보름 좀 넘게 한 20일 정도? 그 정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니까 이쪽 근육을 안 쓰고 근육이 쉬면서 약간 퇴화했어. 그래서 한쪽 얼굴이 이렇게 하면은 한쪽 이쪽은 주름이 좀 들죠. 이쪽은 주름이 좀 많이 지고. 좀 시간 지나니까 점점 이 힘이 돌아오더라고 이게 얼굴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얼굴 좀 많이 움직이고 한쪽을 계속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수업하는데 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나와. 너 뭐야? 에? 너 뭐야? 왜요? 아니 얼굴 왜 자꾸 그렇게 해? 신경 쓰여서 너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대. 윙크하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 아파서 그런데. 아니 뭐 어디가 아픈데 얼굴 자꾸 그렇게 해? 왜? 그래. 신경 쓰이게 너 앞에 나와 있어 그래. 앞에 나와가지고 칠판 앞에 서가지고 계속 애들 막 웃겨서 수업 못해.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운동해야 되는데 얼굴. 선생이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말을 안 들었어. 내가 거의 하루에 거의 학교 가면은 한 2시간 정도? 기본 2시간 정도는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발달한 이 상체나 어깨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숙제 아는 사람 나와 무조건 나가. 떠든 사람 나와 무조건 나가. 엎드려 뻗쳐. 그때 그 구하나서 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왔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풍이 한번 온 사람들은 또 자주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심은 하고 있어요. 그 가끔 지금도 피곤하거나 과로하고 그러면 한쪽만 저릿저릿해요. 따끔따끔하고 전기 오듯이. 그런 때 오면은 이제 좀 조심하려 그러지. 지금은 이게 마비는 안 오는데 따끔따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증상이 가끔 오지. 저리저리한 느낌.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썰렁설레 보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먼저 이해를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대는 해발 900m에 위치해 있고 중앙현관으로 나오면은 약 20m 앞에 GOP 철책이 있으며 연병장이 없어서 병력 사열 시 부대 앞을 통과하는 전술도로에서 사열을 하는 사열 중에 차량이 통과하면 우르르 비켜야 돼. 때는 그토록 기다리던 제 저녁날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군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날답게 후련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교차하는 날이었는데요. 모두가 그렇듯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창밖을 보니까 창밖에는 언제부터 온지 모르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제설 열심히 하겠네. 아우 소름 끼쳐. 크흐 난 전역한다 짜식들아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아침 점호를 받고 타 소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야 내 인생 마지막 짬밥인데 식단 봐라 아유호 아주 라면서 농담 섞인 말과 함께 밥을 먹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전투복으로 환복한 뒤 생활관은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GP의 투입을 위해 연대로 내려가는 훈련 중이었죠. 마지막을 소대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아쉽기도 했지만 생활관에서 대기하면서 후임들의 부러운 눈초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기분이 최고조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역자 신고하러 오라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사태가 이상하다고 느낀 동기 중 한 명이 상황실로 내려갔고 잠시 뒤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못한대. 뭔 댕댕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른 뒤 다 부셔버릴 기세로 동기들과 상황실을 쳐들어가니 당직 근무를 섰었던 간부가 상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진눈깨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있는 와중에 기온이 영하로 갑자기 떨어지면서 전술도로가 전부 얼어버렸고 차량이 통제되어서 연대로 차량이 갈 수가 없어 집에 못 간다는 얘기였어. 마음 같아서는 상황실을 다 부셔버리고 집에 보내달라고 땡깡을 피우고 싶었지만 오후가 되면 날이 풀리며 도로 통제가 해제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관으로 돌아와 나라 잃은 표정으로 멍하니 시간만 보고 있었죠.
상황실에서 전파한다. 방송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올 때마다 혹시 하는 마음에 가슴이 심쿵심쿵했고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 식사 통제 방송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일 거라고 했던 짬밥을 한 번 더 먹는 자괴감이 이러다 내일 아침까지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으로 엄습해왔고 식사를 마친 뒤 상황실로 가서 행보관님과 군생활 마지막 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안돼! 도로 통제라 차 못가! 걸어서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약 10분간 옥신각신 끝에 걸어서 내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구했고 뒤에 지켜보던 중대장님은 저녁자 신고를 하자고 하시면서 준비해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중대장님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에 호두다닥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신고를 했고 비장한 마음으로 중대 현관 앞에 서서 오늘 우린 집으로 간다! 라는 일념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 전술도로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진짜 군생활 스펙타클하게 한다 라는 농담을 하면서 부대를 벗어나는데 출발한 지 2분도 되지 않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간다! 50m 뒤 중대로 들어오는 철문이 있는데 그게 경사가 져 있는데 그 경사를 걸어서 못 올라갈 정도로 길이 얼어 있었습니다. 3m 전진하면 3m 밀리고 네 발로 기어서 전진하고 네 발로 기어서 밀려나고 그렇게 언덕과 사투를 벌이던 중에 중대에서 행정병 한 명이 복귀하시랍니다. 당장 안 오면은 강제로 내일 보내겠다는 말에 결국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중대로 돌아오니 상황실 CCTV 앞에 모든 간부들이 우리의 번짓을 보고 있었고 이대로 보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복귀를 시켰던 겁니다. 중대 상황실에서 갈 수 있습니다! 집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깽판을 치던 우리 앞에 행보관님은 이 녀석들아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 가서 방탄 쓰고 와! 라고 하시며 창고에 있던 아이젠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 야 행보관님이 제대로 된 사람이네. 산 아래에 민통선 근무를 하던 대대에 잔구류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잔구류들을 빌려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연신남발하며 중대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며 돌려받은 휴대폰을 동기들과 사진을 찍고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전투화 플러스 군용 아이젠 플러스 콘크리트 내리막이라는 시너지로 인해서 발이 터질 듯이 아파오던 중 동기 중 한 명이 발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끼겠다라고 하면 아이젠을 벗었고 편안한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걸 본 우리들은 서로 쳐다보며 아이젠을 벗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젠을 벗는 중에 앞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아이젠을 벗은 동기 녀석이 미칠 듯한 속도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둘러 벗던 아이젠을 다시 장착한 우리는 동기를 구하러 갔고 그 녀석은 일어나려고 하면 미끄러지는 딜레마에 빠져서 그냥 그저 그 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녀석을 일으켜보니 미끄러짐의 후폭풍으로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전투복이 손바닥 크기로 찢어져서 걸레짝이 되어있어. 다행히 안에는 내복을 입어서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녀석을 부축해 다시 아이젠을 신기고 산으로 내려가던 우리는 약 3시간 만에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민통선 근무를 서던 대대 아저씨들은 뭐 이런 거지같은 놈들이 다 있지라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방탄과 아이젠을 초소에 맡긴 뒤 터덜터덜 콜택시가 올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많이 걸어갔다지 여기서도 30분을 더 걸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연대에 들려서 소대원들이랑 소대장님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들떠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내려오니 머릿속에 그냥 집에 가야 돼라는 생각만 들었고 시간에 맞춰 도착한 콜택시를 탄 뒤 터미널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에 탄 우리를 본 택시 아저씨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거 탈영병이야? 대답이 없어 이거. 설명할 기운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4시가 넘어 있었고 드디어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해냈다라는 생각에 다들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급격한 허기짐에 시달려서 동기들과 고생했다는 의미로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염소탕 한 그릇씩 먹은 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빙판길을 볼 때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썸하고 다이나믹했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녁날 진짜 군대에서 저녁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 기분을 몰라요. 이게 되게 어떤 기분이냐면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그냥 신고하고 그러고서 그냥 저는 그냥 바로 전역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기분이 드냐면 그 쫙 내려오면서 부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려오는데 진짜 맨날 있었잖아. 2년 동안 맨날 거기서 생활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다니고 맨날 거기서 생활했으니까 지나가면서 거 서 있던 나무들 위치나 막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막 매복하고 그런 거 훈련하고 그러면서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막 다 주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산 속에 막 저기에 새집 있었는데 저 새집 막 잘 지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집에 가거든 터벅터벅. 그리고 다른 애들 다 일과 시작한 지 일과 다 시작하고 그래서 막 시끄럽지도 않고 다 막 탱탱탱탱탱 막 이런 쇠소리 나고 우리는 수송되니까 막 애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작업 끌려가가지고 산속으로 작업 끌려가서 막 땅 파고 있고 막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고서 쫙 내려오면서 야 진짜 나가는 건가 싶어. 친구 한 번 하고 그날 그냥 뚝 끊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야 되니까 기분이 되게 싱숭생숭해. 이게 막 기뻐. 우와 나간다 막 이거는 전날 야 드디어 끝났다 씨. 와 야 자는 거 시간 왜 이렇게 안 가? 아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냐.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막 내무실에 있는 애들한테 막 편지 써줘 하나씩. 야 너 처음에 전역 왔을 때 진짜 너 패급인 줄 알았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에이스를 잘할 수 있다는 건 형 덕분 아니겠니?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내 자랑하면서 막 애들한테 막 그 협박식으로 막 남겨가지고 막 애들 편지 자고 있는데 막 관물대에다가 하나씩 편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난 나왔거든. 그러고 나서 전역을 하러 딱 그 문을 나가면 진짜 마음이 약간 뭐랄까 막 시큰시큰하면서 약간 진짜 딱 이 말 표현이 제일 딱 와닿는 표현이야. 시원섭섭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몇 개월 동안 더 뭐 사회에서 놀면서 뭐 쉰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쉰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공허함이 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역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내려가가지고 저 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그 감정이 금방 없어졌는데 여튼 나올 때 그때 약간 느낌이 새큰해. 근데 그 하루가 그 막 나올 때 막 기분 이상해서 막 다시 전문화사 지원할까 막 이런 생각하지도 마. 그거 하지 마. 하루가 하루 그 감정 하루도 안 가. 반나절 가 반나절. 뭐 아씨 나 군대 체질이었나 막 이런 망상하지 마. 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버스 타고 뭐 그 집에 가는 기차 타고 이러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아무 택시 타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집에 간다라는 생각밖에 없고 막 헌터버 붙고 집에 가서 추리링 입자마자 그 생각 싹 사라지니까 하지 마. 아 서울 탈환. 야 서울 탈환은 진짜 역사에 남았다니까. 국방 그거에 남았어. 국방 그 뭐라 그러냐. 걔네들이 쓰는 거 그거 있잖아. 국방 그 막 이런 오늘의 사건 사고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 있지. 거기에 나 나왔다니까. 뭐냐면 이제 내가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권에 훈련하는 데에 작전을 나갔어요. 우리는 작전이라 그러면은 차량이 40대 50대씩 나가요. 근데 갈 때는 잘 갔어. 갈 땐 잘 가고 이제 애들 막 뒤에 물자하고 뒤에 병력하고 싣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어. 걔네 막 특공대 애들이야. 특공대 맞을 거야. 특공대 애들 태우고서 오는 길이었어. 이 차선이 1차선인 거야.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앞에 계속 중간중간에 사제 차량이 끼기 시작하더니 결국 제대가 존내 멀어졌어. 존내 말도 안 되게 멀어졌어. 그러면은 보통 앞에 차량이 그렇게 먼저 앞서 가면은 그 간부들이 사거리라든지 삼거리 같은 데 이렇게 서서 콤보이를 쳐주고 그 제어를 해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운전병들한테는 항상 그 지도를 교육시켜요. 지도를 외우게 해. 항상 독도법이 무슨 하여튼 있는데 하여튼 작전 지도라 그래갖고 그 지도를 외워야 돼.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우회전. 그 지도를 쫙 외워서 머릿속에 입력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가면은 제대를 편성하고 가더라도 아니 제대에서 떨어지더라도 알아서 탈출할 수 있어. 알아서 원래 길로 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갈 때는 그걸 교육을 해서 갔는데 올 때는 급하다고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근데 제대는 떨어졌지. 계속 직진하고 가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결국
앞에서 내 앞에 한 5번째 차에 있는 선임이 차를 세웠어. 그래가지고 야 보고야, 내가 최후미였어. 내가 최후미였는데 이게 원래 워키토키가 있는데 워키토키가 거리가 멀어서 워키토키가 안 되더라고. 야 보고야 어디로 갔대? 그래서 모릅니다 전. 야 우리가 아까 일로 왔냐? 전 모르지 말입니다. 야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는데. 다리를 건넜습니까 절로? 그럼 다리를 건너는 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갔어. 다리를 건너서 갔는데 갑자기 막 씨발 막 7차선 6차선 막 이런 무슨 엄청 도시형 그런 고속도로 같은 게 그 자동차용 고속도로 같은 게 쫙 나오면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또 갓길에 또 세웠어 선임이. 그래갖고 자꾸 왜 세우십니까? 가시지. 그랬더니 아니 차가 안 보여. 아니 차 안 보여도 가십시오. 지금 차 안 보인다고 서 있으면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가십시오.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까 오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왔던 길 같은 저 건물 아까 봤던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 그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갔어. 내 차하고 내 앞차에 병력들만 한 20명씩 해가지고 병력들만 한 60명 정도 타고 있고 뒤에 그 뭐라 그래 저 포 갖고 있는 애들 있지. 그거 들고 있는 게 한 차가 그거 통째로 다 그거 하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난 뒤에 A프레임이고 막 갔어. 막 가는데 아니 한 30분인가 1시간 달렸나? 계속 달렸지. 그랬더니 가다가 갑자기 헌병들은 싸제차를 타요. 헌병 싸제차가 한 2세대가 이렇게 우리 옆에 붙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헌병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칸보이로 쳐주네. 좆대네. 이거 큰 작전이었구나. 야 이거 수송작전이 굉장히 큰 작전이었어.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헌병이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헌병이 나와갖고 컨보이 쳐주는 정도니까 막 이러면서 막 헌병이 옆에 붙어가지고 뭐 마이크도 안 써. 그냥 삐오삐오 거리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갖고 뭐 계속 따라오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갔어. 계속 갔어. 그 옆에 붙여놓고서 한 10분인가 달렸어. 갑자기 뒤에서 막 씨발 막 불나면서 막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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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우리 쪽 컨보이 그 레토나라 그런 찝차 승용차들이 막 하면서 막 오는 거야. 막 와 하면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대 그 큰 트럭들은 안 보이고 그 조그만한 차들만 존나 막 오는 거야. 세네 대가. 그래서 막 야 세워 막 이래. 야 세워 막 이래. 그래서 아니 씨발 왜 또 세우래. 그래서 빨리 옆에 가서 차 5대가 주르르르 섰어. 니네 어디 가고 있었니? 그래서 제대 다시 재편성하러 가고 있었지 말입니다. 막 존나 막 소대장 막 벌벌벌 막 떨어. 막 중대장 막 떨고 막 대대장 막 막대기 들고 탁탁 거리면서 막 대대장 막 이렇게 꼬라보고 있고 막 둘이 막 벌벌벌 떨어. 우선 가자. 차 타고서 컨보이 차는 거 타고서 막 이러고서 갔어. 그래서 다 도착해서 연병장에 차 딱 세우고서 진짜 소대장님 아까 전에 진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저희 진짜 길 잊어버린 줄 알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조인트를 존나 세게 빡 하는 거야. 소대장님 존나 멋있어 빡! 하면서 갑자기 발 잡고서 나 넘어갔어. 발로 존나 까는 거야. 왜 그러지 마. 웃어 이 개새끼야. 웃어 이 미친놈아. 웃어 막 이러면서 존나 때려. 그래서 발 씹어 막 존나 아픈데 막 계속 군화를 존나 차는 거야. 내 몸을 때리면은 좀 그러니까 조인트 한 대 까더니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발로 존나 까는 거야. 군화를. 막 아픕니다. 왜 그러십니까? 막 소리 존나 질렀어. 그랬더니 너희 새끼들 너네들은 전부 다 영창 갈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씨발 우리가 영창을 왜 가나? 아니 우리 그 작전 다 하고 막 10시간씩 운전하고 다 피곤해서 미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먼저 복귀해서 들어가 있고 씨발 우리는 막 여기 있고 막 우리한테 막 때리면서 이러고 존나 우울한 거야. 갑자기 존나 열받는 거야. 그래서 막 이빨 막 갈면서 뭘 잘못했습니까? 나 이랬어. 그랬더니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싸가지 없는 새끼 말하면서 막 소대장이 막 지랄 막 싸대기 때리려 그러는 거 막 정비장교가 그러지 마십시오 말하면서 막 말려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어. 결국 간부 탓이야 전부. 근데 그게 뭐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나중에 그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서울 내부로 서울 중심으로 보고하지 않고
보고나 뭐 계획에 잡히지 않은 병력 수송은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킬 때가 처음이었대. 그 이후로 처음이었대 내가. 그러니까 병력 수송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도 안 잡혀 있었고 병력 수송하는 거를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진격하니까 쿠데타로 본 거야 이걸. 그러니까 얘네들도 의심스러우니까 야 뭐 차량이 막 뭐 병력에 탄 차량이 막 서울내에 막 들어와 있다. 총하고 막 포를 들고 있다. 막 이런 게 막 신고가 들어오니까 헌병이 붙은 거야. 근데 헌병이 계속 보는데 애들 자고 있고 막 이렇거든. 근데 막 완전 무장을 했고 막 애들 자고 있고 이러니까 훈련하고 왔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자고 있고 운전하는 애는 앞만 보고 계속 달리고 존나 이상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부대 번호 보고서 부대에다 막 전화 호출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전화를 해 걸어서 간부들한테 전화가 걸린 거지. 그 결국 어느 위치에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고 정지 신호를 우리가 정지 신호 보지도 못했거든.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로 간주한다. 지금 빨리 와서 이거 저거 시켜라. 이거 차량 정지 시켜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막 차 미친 듯이 막 100km, 200km 막 달려가지고 막 와서 막 쓰라고 막 난리 막 빨간봉 흔들면서 막 다 나 막 춤추더라고 막 나와가지고 막 간부들 막 세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씨발 존나 멋있다. 우리 잊어버렸는 줄 알고 저렇게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쿠데타 일으키러 들어간 거였어 완전 거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선탑자도 안 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 편성이 그 차량이 50대씩 막 이렇게 되니까 선탑자가 한 명씩 다 탈 수가 없어. 맨 처음하고 맨 끝에만 탄단 말이야. 원래 내 옆에도 타야 돼. 나 맨 끝이니까. 내가 그 A프레임이라 가서 차량 그 수송하는 차야. 그 차가 퍼지거나 그러면은 레카처럼 들어서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 정비하는 차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원래 무전기도 있고 간부도 붙어야 되는데 간부도 다른 차 타고 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그거 계속 달린 거지. 그래서 결국 최근에 누가 내가 이 썰 막 풀고 있으니까 와 그거 형이야? 이러면서 와 나 그거 내 군대 생활할 때 사건 사고에 나왔었는데 존나 웃겨. 그거 형이었어? 막 이러더라고. 난 역사에 그래도 한 획을 남겼어. 영창 안 가고 군기교육대 갔어. 아 그래. 이프님이 나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방법. 아침에 우당탕탕 소리 나면 일어났구나. 야 누가 방구를 부욱하고 웃기냐? 바바바바바! 팬티 찢어져라 그냥. 팬티야 터져라! 바보 왔다가 방문 자신감. 방송에서 진짜 식사하시고 그러신 분들 계셔서 실제로 안 끼지 방구 시원하게 껴요. 제가 한 09년도에 방송에서 11년도 정도까지 한 2년 정도는 방구 트름 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더럽더라고. 젊었을 때 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는데 나이 먹고 방구 트름 하니까 그만큼 또 추해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끊었어. 방송에서 방구하고 트름하는 거. 이의 있어. 뚫린다. 형 방귀 꼈어? 진짜야? 형 설마 진짜야? 아씨. 형 진짜야? 내거 마이크만 껐네. 방구를 낄 때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르렀냐면 밖에 나가서 대화하고 있을 때 나의 그 목소리 톤을 조금 높이는 걸로 방구 소리를 중화시켜버리는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방구 소리가 날 때 그 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음이 있어. 그 높이로 말을 해. 마치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그 뭐 친구나 말 아니면 뭐 누구한테 뭐 설명을 해봐. 어느 날 러시아에서 돼지열병이 유행하게 됐는데 이미 돼지 유행하고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의 무역 과정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며 2번 낀 거야. 제가 방구 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의자 있죠. 이런 의자 이렇게 사방을 막아주고 이런 의자 베스트인데 봐봐. 이런 의자 보면 자 방구를 끼면은 보통 소리가 나는 게 엉덩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그으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 막혀있죠. 옆에 막혀있죠. 앞쪽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앞쪽은 그 남자분들은 아시죠? 다른 게 막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의자는 앉아서 껴도 소리가 잘 안 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두꺼운 바지, 이런 수면 바지 이런 걸 입을수록 소리가 안 나요. 약간 방음제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가? 소리가 잘 안 나. 이제 어떤 때 소리가 많이 나냐? 그 밑에 이제 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메쉬 재질이라 그러는데 오밀조밀하게 직물로 짠 것처럼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판판하게 이렇게 개방돼 있는. 저 이 의자에서 많이 껴요. 사실. 여러분들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이 마이크에 들어가질 않아. 올랄랄랄랄 막 이러거든. 엉덩이에서 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는데 안 들려. 되게 잔잔하게 잔잔바리로 나오니까. 근데 저는 방구 냄새 진짜 안 나요. 저는 아침에 항상 일을 보기 때문에 그 변비 있는 분들이 보통 변을 안에다가 갖고 있으면서 그 가스가 만들어지면서 엄청 역한 냄새가 나는데 저는 아침마다 장을 비우기 때문에 절대 냄새가 안 나요. 진짜로. 진짜로. 아예 냄새가 아예 안 나. 진짜. 아예 안 나. 아예 방구 냄새가 아예 안 나. 그래서 방구를 막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껴도 돼요. 근데 이프님이 이제 질색발색 하시는 게 있는데 걸어가면서 끼면은 소리가 아작이 나요. 걸어가면서 끼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이제 이프님이랑 데이트한다고 손잡고서 걷고 있는데 사람 없다 싶으면 냅다 끼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빵 이러고서 귀엽게 나오면은 괜찮은데 방금 발언 이건 이프님 말도 들어봐야 한다. 그 이프님도 나한테 그래. 나 막 갑자기 방구 냄새 갑자기 나잖아. 이프님이 그래. 오빠 뭐 안 좋은 거 먹었어? 오빠 방구 냄새 안 나는데? 갑자기 방구 냄새 난다. 몸에 뭐 이상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래. 방구 냄새는 안 나니까 원래. 이게 걸을 때는 방구 소리가 원래 그냥 그냥 서서 끼면은 부룩 빠라락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 이 걷는 동시에 엉덩이가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엉덩이가 이쪽이 열렸다 이쪽이 열렸다 이쪽이 열렸다 이쪽이 열렸다 그러니까 소리가 다채로워. 빠라락 뿌라락 빠라락 뿌라락 빠라락 이러면서 걷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좀 빨리 걷고 있거나 그럴 때는 그 소리가 좀 더 빨라져. 빠락 뿌락 빠락 뿌락 빠락 뿌락 이러면서 약간 이프님이 하지 마! 막 이러는데 막 화내. 보통 방구 끼는 걸로 별말 안 하거든? 근데 밖에서 방구 끼면 진짜 싫어해. 사람 있는데 좀 끼지 마! 막 이러면서 소리 질러. 사람 있는데 방구 좀 끼지 마. 창피해 죽겠어. 안 들려. 부르락 빠르락 부르락 빠르락 말면서 걸어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또 장이 길어요. 또 옛날에 또 풀 먹고 자랐는지 장이 길어가지고 이게 또 방구가 그냥 단음이 아니라 장음이야. 길어요. 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뻑. 그리고 이제 자야 되는데 이불 속에서 몰래 끼는 방구. 저는 어차피 냄새가 안 나니까 몰라. 근데 소리가 나면은 막 잠을 해칠 수 있으니까 잠들기 직전에 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그리고 살짝 이렇게 허벅지 살을 살짝 당겨. 그러고서 끼면은 파삭 파삭 이러면서 나만 그런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다 해봤어. 이거.